호텔 같은 데 가잖아요. 뭐 비싸잖아요. 그럼 도착을 하는 순간 모든 소비가 다 하찮아져요. 이게 결국에 돈을 못 모으게 만든대요. 큰 돈을 썼을 때는 일단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부자들은 1% 행운도 바라지 않는데요. 단 1%. 1% 행운도 바라지 않는다? 바라지 않는. 물론 이제 바라시는 분은 당연히 계시겠지만, 네네네.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버는 그런 돈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냐면 우연에서 돈 버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차트. 기술적 매매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왜냐면 여기도 이제 나와 있던 게 뭐냐면, 차트 분석으로 돈을 잃은 기술적 분석가들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기에 그 물어보면은 사실 돈을 잃은 전문가를 찾기가 너무 어렵대요. 왜냐면은 손해를 본 전문가들이 돈이 다 없어져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아예 사라졌기 아예 때문에. 없기 때문에 뭐 이걸 설문조사를 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만큼 기술적 분석으로 돈 벌기가 좀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차트 분석이 진짜로 잘 맞는다면, 이걸 통해서 돈을 버신 분이 진짜 많다면 네. 누구라도 이걸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물론 기술적 분석에서 돈 버신 분도 계시긴 계세요. 네. 실제로는. 근데 너무 극소수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있기는 있는데 정말 극소수. 극소수예요. 네. 이 작가분도 뭐라고 썼냐면, 주가 변동은 우연한 사건이래요. 주가 변동은 우연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흐름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근데 차트는 과거를 그렇죠, 보고 그렇죠. 미래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 뭐 예를 들면 MACD 스토캐스틱이 이랬을 때 주가 올라갔으니까 네네. 똑같네?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야? 저도 해봤죠. 네. 저 이거 본 순간, 야, 이거 옛날에 내 얘기하는구나 느꼈던 게, 저도 차트에 정답이 있는 줄 알고 정말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헛된 꿈을 접어버렸죠. 네. 안 맞더라고요, 전혀.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차트로 돈 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로는 좀 수익 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빌 밀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네. 펀드 매니저가 있대요. 최고의 펀드 매니저인데, 레그 메이스. 예, 이분이 15년 연속으로 S&P 500 지수를 이겼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거죠, 15년 연속. 근데 16년째에는 시장 수익률을 밑돌았고요. 네. 그를 비난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안 되네? 예. 뭐 이렇게 성과를 믿고 15년째 맡기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뒤늦게. 네. 이 사람한테 맡기면 무조건 수익이다. 16년째부터 계속 진 거예요. 계속 졌어요. 지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 욕하죠. 그렇죠. 뭐야, 당신 믿고 맡겼더니 이거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영원히 이기는 건 없대요. 영원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도 운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15년 연속 이긴 것도 무조건 실력도 있겠지만 일정한 운도 좀 작용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영원히 지속 안 된대요. 그래서 조심할 건 4년 연속 수익률 1등 펀드, 이런 거 조심하래요. 근데 그게 광고 마케팅에서는 확실히 먹히죠. 먹혀줘.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런 수익률 믿고 가입했을 때 실제로 성과가 별로 안 좋아요. 다음에 꼴찌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도 약간 심리학적 용어로 네. 써서 뭐 뜨거운 손에 오류 뭐 이렇게. 맞아요. 예, 그게 되게 유명한 표현이기는 한데 네. 과거에도 이렇게 잘 됐으니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라는 맞아요. 막연한 기대를 또 네. 사람들은 하게 되고. 근데 그게 많은 부분이 행운이 또 많이 작용해서 그런 게 많대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주가 변동이 원래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많이들 변동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갑자기 주가가 뭐 몇 배씩 가기도 해요. 네. 순식간에. 근데 그게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런 비중을 많이 넣어놓았던 펀드라면 어쨌든 수익률이 엄청 좋아 보이는 거죠. 일례로 뭐 작년에 그 위메이드를 제일 많이 담아놨던 펀드들이 수익률 1등, 2등 한 것처럼. 네, 맞아요. 근데 그게 행운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하실 때도 뭔가 1등 상품, 여기에 너무 현혹은 되지 마라. 맞아요. 오히려 꼴등 상품이 다음에 1등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에 성과가 제일 좋았던 업종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올해도 좋은 성과 내긴 쉽진 않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역발상으로 최악의 성과 낸 게 작년에 뭘까? 아, 그거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네. 그게 오히려 더 또 현명한 투자 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한번- 제 주변에 있는 그 펀드 매니저 중에 작년에 가장 우수한 수익률 냈던 탑 랭크돼 있던. 근데 그 네. 펀드 매니저들도 고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작년과 같은 뭐 100% 이런 수익률은 안 된다. 정말 우연히 나온 겁니다. 예, 정말 정확히 운이 좋아서 하시네. 나온 겁니다. 내년에도 이런 수익률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그건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진짜. 또 그래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네. 뭐 주식 투자도 투자인데 아마 여러분 이 경험 많이 해보시면 매몰 비용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 딱 본 순간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버스 정류장 가면 네네네. 다 이제 시간표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 했거든요. 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버스를 기다리는데 안 와요. 한 30분 기다렸는데 보통 가야 한 되는데 10분, 15분 기다리면 오는데 안 와. 어. 그래서 뭔 일이 난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네네네. 뭐 스마트폰이 있어 뭐가 있어. 없을 그래서 때는. 약속 장소에 가야 되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하철 탈까? 지금이라도 네. 택시라도 탈까? 근데 결론은 기다려요. 대부분. 저도 그랬고.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맞아요. 그게 매몰 비용이래요. 맞아요. 잘못된 거를 알면은 빨리 갈아타야 된대요. 이걸 아는 순간. 근데 그게 안 근데 돼요. 사람은 그걸 안 못한대요. 어려워요. 절대 못한대요. 특히 이게 돈으로 걸려 있을 때는 맞아요. 아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만데 내가 지금 기다린 게 얼만데 이게 겹쳐지면서 아니 그 이대호 편집장님도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네네네. 이제 공들여서 찍은 이제 중간에 찍은 방송인데 맞아요. 하다 보면은 이게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간에 멈추기 힘들죠. 아깝죠. 아까우니까. 아깝죠. 근데 그게 매몰 비용이에요. 그래도 그걸 안 해야 된다고 하죠. 자기가 아니면 끊어야 된대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그게. 예. 저도 일단- 이제 예전에 책 쓰면서 네. 몇 번 그런 경우 했거든요. 아, 많이 썼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방향이. 아, 이거 그냥 휴지통에 날려야 되는데 아하.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이대로 나가면 내가 원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일례로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네. 이건 이제 경영자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당신이 항공기 제작사 대표라고 가정을 하면 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신형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900만 달러를 뒀고 90%가 완료됐어요. 네. 근데 경쟁사가 비슷한 기능의 전투기 개발을 끝내고 판매를 이미 시작했어요. 아, 했는데 그 제품이 가격도 싸고 성능도 더 좋아요. 아, 그러면 당신은 포기하겠는가? 계속 하겠는가? 900만 달러를 썼는데. 네, 두 번째는 전투기 개발하는데 1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기획안을 딱 제출을 했어요. 네. 근데 방금 경쟁사가 그런 전투기를 판매한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100만 달러 투자하겠는가? 이거 이제 신규로? 각각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이 두 번째는 다 포기해요. 새로 돈 들이는 건 포기.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당장 돈 들어간 또 아니니까. 네. 근데 첫 번째는 포기를 다 안 한대요. 이미 900만 달러를 투자해 놓은 프로젝트는 그냥 잘 한대요. 안 될지라도 그냥 간대요. 그냥 일단 밀어붙여. 밀어붙인대요. 근데 쓴 돈이 있으니. 근데 나와도 망해요. 망하는 거 알아요. 왜냐? 그 경쟁사가 제품이 성능도 좋고 가격까지 싼데 그러니까 그때라도 뭔가 손절을 해야 되는데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못한대요. 매몰 비용 이 때문에. 경영자들도 그렇게 한대요. 아까워서 어떻게. 이게 그래서 콩코드 효과가 있어요. 콩코드. 옛날 그 콩코드 비행기. 콩코드 아시죠? 음속으로 가는 거. 예. 마하 속도로. 그거 우리 그때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거 봤던 것 같은데 막 옛날 그거 막 한다고. 모형도 있고 네. 막 이랬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했거든요. 네. 이 콩코드를 같이 했는데 이게 개발을 이제 거의 다 끝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거는 상용화를 해도 적자다. 알고 있었대요. 근데 누가 봐도 실패할 프로젝트인데 밀어붙였고 진짜로 상용화 했죠. 네. 떴는데 실제로 망했어요.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운항을 할수록 손해요. 이거.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콩코드가 이제 여객이 완전히 중단이 됐냐면 네. 당시에 이제 콩코드 2003년인가로 제 기억을 하는데 떴는데 네. 여기서 운도 없었죠. 예. 여기서 이게 떴는데 뭐가 튀어올랐대요. 예, 예. 한 8주로에서 예. 이게 비행기를 강타시켜가지고 아. 사고가 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후로 콩코드를 안 타게 돼버렸죠. 음.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중단됐는데 당시 경영진들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게 너무 두려웠대요.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 밀어붙여버렸대요. 아. 그래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끝냈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왜 이런 심리가 있냐면 투자나 모든 결정을 할 때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한 수 앞 미래를 보고 그렇죠. 미래에 좋은지 나쁜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걸 보고 판단한대요. 과거를 보고. 과거를 보고. 어. 근데 주식 투자는 더더욱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도 내가 물렸어도 아닌 건 잘라서 더 좋은 걸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요거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매몰 비용. 이거를 여러분이 극복을 해야 주식 투자에서든 뭐 어떤 경영을 하시든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책에도 누구나. 나옵니다만 네. 그 손실 회피 심리라는 맞아요. 것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매몰 비용에 대한 어떤 아까움도 같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사람들은 과거와의 단절을 못 하는 거죠. 맞아요. 예. 예. 근데 또 너무 잦은 손절은 또 이게 그러긴 악순환 한데 법이고. 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아닌데 이제 대부분은 본인이 이제 아닌 거를 알아요. 알면서도 집착을 하게 돼요. 이건 진짜 그런 분 아닌데. 계시는데 이쪽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확신이 있고 물려도 뭐 네. 미래가 괜찮고 이런 걸 뭐 믿으시면 상관은 없는데 예. 근데 아닌 걸 아는데 못 하는 거죠. 결단 내리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도 이제 힘들죠. 근데 이건 주식 투자만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실 이런 앞으로 맞습니다. 결정할 때가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어떤 내가 물려있는 종목에 어떤 뭐 장기 성장성을 보거나 아니면 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포인트를 내가 알고 있거나 스터디가 됐거나 라고 하는 것과 그냥 그동안 기다렸는데 맞아요. 지금 손실 본 게 아까워서. 얼만데 시간이 얼만데 이렇게 생각해서 자르지 못하고 있는 거랑은 또 이제 완전 다른 달라요. 얘기라죠. 예. 그리이 낭비에 대해서 이제 쓴 내용이 있는데 우리를 낭비로 이끄는 생각의 오류들. 요게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들도 진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항상 그걸 느끼는 게 그 호텔 같은 데 가잖아요. 뭐 제주도가 됐건 해외에 네. 비싸잖아요. 엄청 어쨌든 비싸죠. 비싼 호텔들이나 비행기 티켓도 어렵게 구해서 갔어요. 막 네. 비싼 걸. 그럼 도착을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모든 소비가 다 하찮아져요. 그러니까 비싼 걸 먼저 지불하고 딱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인 3명이서 10만 원 먹으면 비싸잖아요, 사실. 비싸죠. 근데 평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싸 보여요. 보통 내가 막 몇백만 원짜리 여행을 가면 맞아. 거기서 쓰는 뭐 10만 원, 20만 원 되게 싸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나중에 결국엔 부자가 되기 못하게 만든대요. 쌓이고 낭비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왔던 예시가 100만 원짜리 PC를 살 때 5만 원짜리 액세서리 같은 거 있죠. PC. 그걸 되게 가볍게 생각한대요. 스마트폰 같은 거 사면은 맞아요.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케이스나 그냥 뭐 사고. 이런 거 막 사죠. 뭐 얼마 하지도 않는 거 뭐 100만 원 쓰고 나니까.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서도 비싼 거 사고 나면 그 다음 소비할 때 쉬워져. 싸 보이는 거 막 긁게 돼요. 네, 추가로. 그거 나중에 집에 가서 후회해요. 이거 필요도 없는 거 사가지고. 요즘에 그 온라인 마켓들 보면은 뭐 하나 장바구니 담잖아요. 네. 결제하려고 그러면 맞아. 잠시만 요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몇천 원짜리를 자꾸 띄워요. 명확하다. 명확해. 이 심리를 아는 거예요. 그 심리를 아는 거죠. 아는 진짜. 거예요. 밑에 딱 띄워놓으면 내가 이 비싼 거 사놓으면 진짜 싼 거는 이게 너도 이거 뭐 얼마 하지도 않는데 이 심리가 되게 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 돈을 못 모으게 만든대요. 낭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큰 돈을 썼을 때는 일단 그것만 사고 끝내래요. 그리고 집에 오래요. 그냥 빨리 집에 와서 며칠 후에 생각했다 다시 사래요. 요거 오늘 바로 사지 당장이 마요. 아니라 내일 사야지. 네. 내일 모레 사야지라고 일단은 거리를 두는 거죠. 예, 그러면 안 사게 된대요, 사실. 대부분 안 산대요. 근데 그 순간엔 사게 된대요, 이게. 그래서 뭐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뱀 앞에선 토끼처럼 주식세를 너무 자주 살피지 말고 좀 멀어지래요. 멀어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 말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연애할 때도 연애 팁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 큰 선물 하지 말고 그냥 몰아가지고 한 번에 주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계속 주래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크대요. 큰 명품백 하나 딱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조그만 조그만한 감흥이 없어. 지갑, 볼펜 이런 거는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주는 게 사랑이 식었구나. 지난번에 맞아요, 명품백이더니 이제는 양말이야.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적응 큰 숫자에 한번 딱 적응이 되고 나면 작은 숫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고 또 반대로 뭐 책에도 나옵니다만 내가 손실 보고 있는 게 마이너스 30%, 40%, 맞아. 마이너스 1,000만, 2,000만 이게 계속 눈에 보게 되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뭐 조그만 손실도 손실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맞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자기의 돈을 모으는 습관을 막아버린대요. 결국 낭비로 가게.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식도 주식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소비하실 때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도 이런 경우 저도 경험을 실제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행 가서 진짜 그게 많이 느껴져요. 이렇게 돈 막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상하게. 여행 가면 더 많이 쓰고 그죠? 네, 맞아요. 계획했던 것보다. 네. 그래서 인간의 심리가 사실은 뇌 구조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내가 의식을 하고 거기에서 좀 거리를 두려는. 맞아요. 이게 쿠팡 같은 데는 결국 심리학 연구하나 보다. 아니 근데 웬만한 그러니까 진짜. 마케팅이나 기업들은 심리학자들 데려다가 수업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김경일 교수님도 기업들 강의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기업들에서 왜 그 교수님들 모셔다가 강의를 그럴 것 하겠습니까? 같아요. 강의를 네, 듣겠습니까? 개인들 심리를. 근데 우리도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도.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되니까. 정말 읽고 싶은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보다 양서들이 더 많은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듣습니다. 윌라 오디오북을 이용을 하는데요.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죠. 저는 주로 운전할 때, 출퇴근길에 윌라 오디오북을 많이 듣게 되고요. 또 아이들이랑 차로 이동을 할 때 아이들에게 어린이 책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줘. 언덕 너머에서 새벽 노래를 우리 복길이 여러분들에게도 뭐 도움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윌라 오디오북이랑 스폰서십을 맺게 됐습니다. 복길이 여러분들께 1개월 동안 윌라 오디오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요. 게다가 3개월 동안은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멤버십 가입을 할 때 쿠폰명에다가 Y 스트릿 5글자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더 쉽게는 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URL을 타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쿠폰이 등록되게 됩니다. 이 정기 결제가 되기 전에 그냥 한 달만 무료로 사용을 해보시다가 해지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혜택은 일단 받아놓고 봐야죠. 윌라 오디오북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오디오북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는 클래스라는 것도 무제한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아낄 수 있는 방법. 윌라 오디오북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